여러분, 변함없이 오늘 또 여러분하고 만났습니다. 4월 22일, 1년 1월 1일부터 1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지나갔던 우리나라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996년도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에서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방송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TV가 1996년도 오늘 4월 22일 설립돼서 개국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인터넷 방송 SNS 플랫폼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 민족이 사는 나라, 2004년도 북한 통천역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의주에서 중국하고 국경 넘어서 신의주를 조금 지나서 통천역이 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1위의 폭발 사고 난 거 기억하시는 연령대가 60대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아주 그 역전 자체가 홀라당 날아가는 아주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북한 평안북도 통천군 통천역에서 일어나는 열차 폭발 사고입니다. 질산 알루미늄 비료하고 유저 열차가 통천역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두 재료는, 그러니까 질산 알루미늄 비료하고 유조 기름을 실은 차하고 두 개가 탁 부딪히니까, 이 두 개가 물질이 부딪히면은, 기차가 부딪히는 두 개가 부딪히면 ANFO라고 하는 비료 폭탄이 된답니다. 말도 못하는 화약 성분의 몇 수십 배의 압력을 가지고 터지는데, 북한이 원만한 사고는 보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 매체에서 보도도 안 하던 의뢰를 깨고 북한 정부가 직접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사고, 즉 의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렸던 사고죠. 역전 근방에 있는 아주 초등학교는 하나가 통째로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요. 인구가 13만 명이 사는 통천군에서 즉시 150여 명이 직살해 사망을 했고요. 1249명이 부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이게 북한서 이야기한 거니까 아마 더 자세히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있지 않나. 그때 당시에 김정일 씨가 그 북한을 장악해서, 지금에 있는 김정은 씨 아버지죠. 근데 중국을 갔었어요. 기차를 타고. 그 양반은 타고 나서 지금까지 비행기는 한 번도 타지 않고 기차로만 다녔는데, 중국에 갔다가 그 날짜나 그 다음 날짜에 그 길로 바로 오게끔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김정일이 그 지도자가 올 때 폭발을 시키려고 그때 그래가지고 사망하여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외신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나중에는 밝혀졌던 일입니다. 그게 엄청난, 세계적으로도 역전 내에서 폭발 사고로는 제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우리나라 율촌역 무궁화호가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오전 3시 30분 새벽이네요.
용산역을 출발해서 거기 전라선인데 여수 엑스포역까지가 종착역 도착 예정이었는데 무궁화호 제 1517 열차가 전라선 율촌역구 내에서 익산 지점역에서 156km 지점에서 차량 하나가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시고 8명이 부상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 윤산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후곡동 롯데마트 사거리하고 회현교차로를 잇는 길이 1.5km의 쌍궁터널이 부산선 최초로 쌍궁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부산시도 제77호 부산 외부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날짜, 그러니까 4월 22일 기념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그 전에 우체국이 활성화하고 있을 때 최신의 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최신의 날이었었는데 이 최신의 날이 정보통신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의미를 높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다짐하고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새마을의 날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새마을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마을 운동을 했었죠.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씨가 대통령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다가 그 다음엔 뭐 새마을 운동이 있으나 마나 하고 진기민기해서 그냥 그 옛날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이랬는데 딸내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다시 뭐 새마을 운동 한다 하고 새마을 운동의 기치를 부리고 이래서 2011년도 새마을 운동의 기념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의 역효과를 내게 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전경원 씨가 새마을 운동 본부장 하면서 말도 못하는 새마을 운동에 역행을 하는 비리를 저지른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 자전거의 날입니다. 2010년 6월 자전거를 활성화하기엔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4월 22일을 자전거 날, 그러니까 4월 22일이라죠. 바퀴처럼 이렇게. 그래서 법정 기념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4대강을 하고 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하고 4대강 옆에 전국 자전거 뭐 순환 뭐 무슨 도로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아마 이게 자전거의 날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 지구. 우리는 그전에 나라별이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해서 각 나라별 영토만 걱정을 했잖아요. 지금은 각 나라별 영토, 우리나라 환경만 걱정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황사 걱정을 뭘 할 필요성이 뭐 있었어요? 모래 한줌 날아갈 데가 없어요. 모래 구경하자면 바닷가 가야 했는데. 근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중국서부터 몽고서부터 날아오는 모래 때문에 황사를 얼마나 겪습니까? 미세먼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에서부터 날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오염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호의 날.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지키는 지구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분, 나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70년 한참 전이네요. 무함마드, 복싱 선수 이런 거지, 무함마드. 아닙니다. 632년도에 가셨는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쭉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종교로서 중동에서는 최고의 많은 교세를 확보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무함마드입니다. 그리고 1807년도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태어났습니다.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 삼천리 흰 구름 이렇게 노래했던 거.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 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길이 누구냐? 아시는 분 아시죠? 김삿갓입니다. 어디를 가도 시인으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맞게끔 어떻게 들으면 전체가 아주 요새 또 말하기 힘든 아주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시였습니다. 본 이름은 김병연입니다. 조선 후기 아주 선비자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김병연 씨. 자는 성심, 호는 김립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설이 난고라고 되겠는데 김립이 많이 알아져 있고요. 전체다가 김삿갓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체 삿갓을 쓰고 다니고 방랑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머물리지 아니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 방문지, 그렇게 다니다 방문지가 전라남도 화순에 들렸던 중 1863년 철종 14년 됩니다. 안참봉의 그 사랑방행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다니다가 화순 안참봉이라고 하는 참봉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지방 배설입니다. 지구인데 그 집 사랑방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들 김익균이가 부고를 듣고 화순으로 달려가 아버지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으로 운구해서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연 씨 시신이 묻힌 곳은 훗날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그때가 거기 서면 김삿갓면이 아니고 다른 면이었어요. 근데 그 묘를 요새 바꿀 때 김삿갓면이라고 하고 와수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화순에 가면 또 김삿갓묘라고 합니다. 그런 묘도 있고요. 또 김삿갓묘가 전국에 쪽으로 3-4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정리가 돼서 영월군 김삿갓면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관광을 갑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하나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욕 같아요. 이게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다. 진짜 욕이잖아요. 그런데 자지면 만지고가 혼자서 알게 하면 늦게 알게 되고, 혼자 뭘 알려고 하면 늦게 알게 되고요. 보지면 조지다. 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알려고 하면 빨리 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시가 거짓이래요. 이제 한글로 시 자체를 읽으면 욕 같아.
근데 한문을 뜻을 풀이하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김삿갓 시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럴 때, 심심할 때 한 구절씩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919년도 다신 김종문식 1981년도 가셨습니다만 시인입니다. 2013년도 5월 18일 날 가신 분, 태어난 건 1924년도 나셨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남동우 국무총리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 삼리에서 출생하셨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광주가 여기 강남구 세곡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친은 경안면장을 지낸 남상현 씨고요. 제25대 재무부 장관을 지낸 대한민국 경제학자이면서 14대 국무총리를 여명하셨던 남대우 씨가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우리 곁을 떠난 김진구 씨 영화배우 아시죠? 45년도 오늘 태어나셨고요. 성우 구자영 씨가 65년도 3월 21일인데 음력으로는 오늘이고요. 근간의 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일에 각인을 시키신 분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 계시면서 외과 의사면서 북한에서 한 병사가 탈출했을 때 거기 가서 그 병사를 수송해다 고친 분 누구? 이국종 의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곤약 외상 설치가 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외상을 설치해서 그 응급실을 만들면 전체 다 국가적으로나 병원 자체가 손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외상센터를 설치를 잘 안 합니다. 외상센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긴급을 해는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1초 1분을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사인을 받고 무슨 수술 무슨 각서를 받고 수술 입원 예치금을 받고 이런 절차도 없고 무조건 빠른 시간에 생명을 건져야 되는 센터인데 이것이 큰 병원이나 국가에서도 힘들고 안 하는 것을 앞서서 하고 있는 분이 이국종 씨입니다. 2011년도 1월 15일 아덴만 여면작전 하지 않습니까? 선장인 석해군 해적할 때 납치가 됐던 우리나라의 어선을 우리 군인들이 가서 작전했어요. 이게 아덴만 여명작전.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현장을 갔던 이국종 의사가 거기에서 석해군 씨를 선장을 또 그 인근에 가서 수술을 하니까 장비가 없고 안 되는 거야. 긴급해서 한국으로 이송해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분을 살려낸 것도 이국종 씨고요. 2017년도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판문점에서 인민군이 하나 판문점에서 막 뛰어서 저쪽에 총 쏘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텔레비로. 뉴스 시간에 다 봤잖아요. 거기서 북한에서 총 쏘는 거 맞고 쓰러졌던 분 실어다가 아주병원 외상센터에서 건져내신 분 이국종 의사입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정성우 씨, 가수 황혜영 씨 73년소 생일도 오늘 똑같네요. 변희재 씨 시사평론가 74년생, 배우 오민석 씨 80년생 오늘 생일이 되겠습니다. 광수 래퍼인 강수하고 개그우먼 정은서 씨도 87년도 정동갑이네요.
피아니스트 김선옥 씨 88년, 태권도 선수 이아람 씨 92년도, 배우 정우현 씨, 유하영 씨 93년도 생일 나이 동갑입니다. 가수 효진, 배우 서은하 씨도 94년대 나이 생일 동갑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고윤정 배우 오늘이 생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이 있으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역사에 여러분들 이조시대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쭉 내려가는데 뇌리에서 잊지 않아주는 인물, 영조대왕, 조선의 제21대 영조대왕 하면 여러분 거짓 아십니다. 그 사도세자 뒤주 안에서 참변을 당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고 사도세자의 아버지죠. 1776년도 오늘 돌아가셨고 최선호기 제21대 왕입니다. 1724년서부터 1776년까지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랜 왕을 지냈고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서 민생 안정을 통하고 민심을 추스리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자기 생각, 교육 방법이 나한테 미치지 못해서 1762년도 영조 38년 때 외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다가 넣고 위에 또 뒤주 알죠? 쌀떡 넣는데 뭐 영화도 알지 않습니까? 또 역사책에도 나오듯이 거기다 넣고 잡아서 물도 한 번 안 주고 밥은 더구나요. 그래서 뒤주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왕입니다. 사후 묘호는 영종이었는데 고종 때 영조로 고쳐 올렸습니다. 그 능호는 구리시에 있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원능이 영조의 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귀라 얘기합니다만 귀신 있습니다. 잡귀, 제대로 귀신 중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귀신을 잡귀입니다. 잡귀에는 동물의 귀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어딘지 모르게 그런 귀신이나 잡귀가 소멸돼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나한테 귀신 붙었니? 또 누가 닌 잡귀 붙은 것 같다. 정상적인 현상이 일이 안 이루어지기. 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때 우리가 외우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 바만 아링하리. 여러분들 공동묘지가 무섭다. 평상시 집에 있을 듯한 난 무섭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 옴 바 아만 아링하리. 이거를 자꾸 뉘꾸리든가 쓰든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서움을 타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 어디 갔대 머리가 송긋송긋한다고 하고 등뒤에 뭐 식은땀이 난다고 하는 밤에 가면은 이런 분들은 이거 옴 바아만 아링 하리 외우시면은 여러분 건강상 정신적 건강에 월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멋있는 거 하나 쌓으면 내년도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